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간과하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60에서 70대 어르신들께서는 신체 기능의 변화로 인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안타까운 합병증으로 고통받으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발의 감각이 무뎌져 상처를 방치하다가 결국 절단에 이르거나 시력이 점차 약해져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지는 상황, 혹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십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오늘 이 글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당뇨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주의하셔야 할 식습관과 건강한 대안에 대해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식습관의 중요성. 얼마 전 78세방 모 어르신께서 내원하셨습니다.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다는 이분은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발에 심각한 손상이 진행되어 절단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혈관 문제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또 다른 73세 김모 할머니의 경우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여러 잔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악화되어 시력을 거의 상실하셨고 현재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셨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식습관과 이를 대체할 건강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 정제된 곡물의 함정. 어르신들 대부분은 아침 식사로 흰쌀밥에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식단을 평생 드셔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식단, 특히 흰쌀밥은 당뇨병 관리의 시작점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물론 쌀은 우리의 주식이지만 문제는 정제된 흰쌀밥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높게 올리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흰쌀밥은 소화 흡수가 매우 빨라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는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유사한 혈당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밥 한 공기가 상당한 양의 당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분비하며 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흰쌀밥과 같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은 더욱 지치게 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은 점차 약해져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밥 양만 조금 줄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종류의 선택이 양만큼 중요합니다. 67세정 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식단 변화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며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는 10.2%, 정상 5.7% 미만까지 상승했고 발가락 감각 소실이라는 합병증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생겼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고 상처가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제 진료를 받으면서 정 할아버지는 식단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의 양을 줄이는 대신 양질의 단백질, 생선, 두부, 살코기 등 과채소 섭취를 대폭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는 7.1%로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발가락 감각도 일부 회복되었으며 복용하던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흰쌀밥을 통곡물로 대체하세요.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등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어색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입맛이 적응되어 오히려 구수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접시를 활용하세요. 식사 시 접시의 절반은 비전 문성 채소, 잎채소, 오이, 토마토 등로 채우고 4분의 1은 생선, 닭가슴살, 두부,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으로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밥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가장 먼저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 단백질 식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식사 순서는 식후 혈당 상승폭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72세 이모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흰쌀밥이 싱겁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져서 다시 손주들 사진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한 맛을 잠시 뒤로하고 건강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건강 음료의 배신, 숨겨진 당분, 전통 음료. 감기에는 유자차 한 잔이 최고지, 소화 안 될 땐 식혜가 좋아 과 같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러한 전통 음료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믿고 자주 섭취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전통 음료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당분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시판되는 유자차 한 스푼, 약 20g 기준에는 약 510g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유자차를 탈 때 두세 스푼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한 잔에 1530g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 제한량,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약 50g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보이지 않는 설탕을 다량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76세 김모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감기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두세 잔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80mg 뒤에 식후 혈당은 300mg/dl 이상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고 초기 당뇨 망막병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정상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미만. 여러 생활 습관을 점검하던 중 매일 마시는 유자차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 섭취를 중단하고 대신 무가당 허브차나 생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mg 될 대로 식후 혈당은 180mg 될 대로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시력 저하 진행도 멈추었고
손발 저림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유자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혜, 수정과 일부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많은 전통 음료에 상당량의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 한 잔에는 각설탕 7개에서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당분 폭탄 습류가 특히 70대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그리고 더 오래 상승된 상태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 한 잔을 마셔도 12시간 내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이상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혈관 손상 가속화. 매일 수시간씩 혈관이 고혈당 환경에 노출되면 눈, 신장, 심장, 신경 등의 미세혈관과 대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염증 반응 촉진.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이는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빠른 당 흡수. 액상 형태의 당은 고형식품에 비해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이는 췌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마시던 차들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무가당 생강차. 생강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물에 우려내거나 생강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계피차.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당뇨 관리에 유익합니다. 계피 스틱을 물에 넣고 끓여 드시거나 계피가루를 활용해 보세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당분이 전혀 없으면서 구수하고 마시기 편안한 선택입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 작용을 도와 부종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브차, 루이보스, 캐모마일, 페퍼민트 등 대부분 무가당이며 루이보스티의 경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연구도 있습니다. 꿀은 설탕보다 건강하다던데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꿀 역시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우리 몸 안에서는 설탕과 유사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물론 꿀에는 소량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여전히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요인이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주 소량, 티스푼 2분의 1 이하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매일 다량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방심하기 쉬운 간식, 찹쌀떡과 고당도 과일.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이 드니 입이 심심해서 간식 없이는 못 살겠어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후 시간에 허기를 달래거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간식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선택한 간식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간식, 특히 떡 종류 중에서도 인절미, 경단, 찹쌀떡 등 찹쌀로 만든 떡이나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 포도, 감, 망고 등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 지수, GI,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과량 섭취 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당대사 능력 저하,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감소하고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도 떨어져 당대사 능력이 저하됩니다. 젊은 사람은 혈당이 올라도 비교적 빠르게 12시간 내 정상으로 돌아오는 반면 70대 어르신은 혈당이 높은 상태가 46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누적되는 혈관 손상, 이렇게 고혈당 상태가 장시간 반복되면 마치 미세한 물방울이 바위를 깎아내듯 혈관 내피세포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하루 이틀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손상이 수년, 수십 년간 누적되면 전신의 혈관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합병증, 심내혈관 질환, 신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8세 최 모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간식 습관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경 인절미 두세 조각이나 바나나 1개를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이후 제 조언에 따라 간식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남아있던 눈의 시력 저하 진행이 멈추었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냉장고에 미리 삶아두시면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잣 등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량, 한 줌, 약 20에서 30g, 만 섭취해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생채소 스틱, 오이, 당근, 파프리카, 샐러리 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 혈당 상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저지방 드레싱을 살짝 곁들이면 맛도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종이컵 반 컵 1컵 분량으로 제한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 배도 껍질째 소량 섭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건강한 간식으로의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국밥과 찌개에 밥 말아 먹는 습관의 위험성.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따뜻한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먹기 편하며 속도 든든해지는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식습관이 당뇨병 환자에게는 예상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과식 및 빠른 식사 속도, 밥을 국물에 말면 음식이 부드러워져 씹는 과정 없이 쉽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속도가 빠를수록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씹는 횟수 감소와 소화 효소 분비 저하, 음식을 충분히 씹는 과정은 침 속의 소화 효소, 아밀라아제 등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보내 소화 준비를 돕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씹는 행위 자체가 인크레틴, GLP-1 등
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국밥처럼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 이러한 유익한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습니다. 높은 나트륨 및 지방 함량, 대부분의 국물 요리, 특히 외식으로 접하는 국밥이나 찌개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과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미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이러한 식습관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73세 이모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거의 매일 아침 식사로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당화혈색소는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150-95mmHg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이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기 시작했고 매 식사 시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는 7.1%로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6.3%까지 호전되었습니다. 혈압 또한 130-85mmHg로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위한 실천 방법. 국과 밥은 따로 드세요. 국물에 밥을 말지 않고 밥 한 숟가락, 국물과 건더기 한 숟가락을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에 집중하며 천천히 드세요. 식사 중에는 TV 시청이나 신문 읽기를 피하고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여 과식을 예방합니다. 한 입당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확보하세요. 급하게 식사하는 습관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야식의 유혹. 늦은 밤 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녁 먹고 좀 지나면 출출해서 뭘 좀 먹어야 잠이 와요. 평생 밤늦게 뭐 좀 먹는 게 습관이 돼서 이제 와서 바꾸기가 영 힘드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 TV를 보시다가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허기를 느껴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식 습관이 건강, 특히 당뇨병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밤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왜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위험한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슐린 민감도의 일주기 리듬.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 인슐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추는지의 정도는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과 낮 시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비교적 높지만 저녁과 밤 시간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집니다. 이는 우리 몸이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양,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더라도 낮에 먹는 것보다 밤늦게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상승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 현상 악화.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여 고혈당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수면 중 성장 호르몬 등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새벽에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새벽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침 공복 혈당을 높여
하루 전체의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수면의 질 저하,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야간뇨 등으로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75세 박 모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야식 습관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TV를 보면서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이 점차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기 시작했고 사구체여 과열 감소,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너댓 번씩 깨는 등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기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섭취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일부 개선되기 시작했고 당화혈색소는 8.9%에서 7.2%로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체중도 3kg 감량되었으며 야간뇨 횟수가 줄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과 수면을 위한 실천 방법.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일찍, 가볍게, 저녁 식사는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 가급적 오후 6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생선, 두부 등 과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가벼운 활동,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실내에서 맨손 체조를 하는 것은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금식, 물 제외 밤늦게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갈증을 배고픔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밤 10시, 11시 사이에는 취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습관 종합 전략.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께서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식습관 실천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접시 생활화. 매 식사 시 접시의 절반은 다양한 색상의 채소로 4분의 1은 양질의 단백질, 생선, 살코기, 두부, 콩류, 계란 등로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현미밥, 잡곡밥 등로 채우십시오. 이는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식사 순서 지키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식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밥, 면, 빵 등을 섭취하는 순서를 지키면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후 10에서 15분 가볍게 움직이기.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지 마시고 집안을 가볍게 걷거나 설거지 등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당 지수, GI, 가 낮은 식품 선택,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 흰빵보다는 통밀빵, 감자보다는 고구마를 선택하고 당분이 많은 음료나 가공식품 섭취는 최대한 줄이십시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 약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때로는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준수. 매일 비슷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신다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치의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시어 개인에게 맞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